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많이 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에서 6도로 오늘도 춥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고요. 다행히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6도, 경주가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맥스터를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로 쌓아놓은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원통형 캐니스터는 가득 찼고 사각형 맥스터 저장률은 93.6%로 내년 11월에 포화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맥스터 7기를 추가 증설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4년여 만에 승인됐습니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상 맥스터 허가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책적인 결정 이후에야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해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맥스터는 공론화를 통해서 경주 시민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건설이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에 대해서 원안위가 건설 승인한 것은 잘못이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공론화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방패장 특별법상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할 수 없고 원자력 안전법에는 관계 시설을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 시설로 해석해 추가 증설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맥스터는 경주에 건설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시설로 해석해서 이번에 승인을 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에서 법적 지위 다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안위 결정에 대해 반핵단체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맥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에 참여했던 11명의 위원이 최근 집단 탈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탈퇴한 전문가 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지난 11월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인 지난 10일 3분의 1인 11명의 위원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국민 안전은 무시한 채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논의하기에는 산업부 제공론화로서는 부족하다.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된 정책이 산자부와 과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로는 역할과 기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별로 이렇게 이렇게 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관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방만하고 부실한 게 많습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임시 방편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나 준비를 충실히 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론화위원이라고 맡겨놓으니까. 또 중저준위 방패장도 해수가 유입되고 핵종 분석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요식적으로 추진 중인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당초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던 전문가 그룹 검토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포항 양악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단독주택 용지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A사가 포항시와 B사를 상대로 낸 양악공원 민간 조성 사업에 처분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해 해당 부지 내에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양악공원 민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열리는 신라문화제의 주제와 개최 시기를 정하고 콘텐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라문화제 주제를 천년왕국, 신라의 탄생으로 정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7일간 황송공원 일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 맞춰 다음 달 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를 실시합니다. 강릉 경포대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금연 결심의 종이 설치됐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해변에서 종을 치면서 자기 자신과 지인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고 금연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금연 다짐이 실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리로 이사 전원이 물러난 대구 영남공고가 새로운 이사 추천을 두고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임시 이사를 추천하면서 독단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 모두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 16명을 추천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 교수, 언론사 기자, 교육계 인사를 추천했고 사분위가 이 가운데 8명을 임시이사로 뽑아서 파견합니다. 문제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강은희 교육감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대로 그냥 관료적으로 그냥 행정 처리를 하는. 기존 이사들이 임시이사 추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검증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하는데 강 교육감이 면담조차 거부한 것은 학교 쇄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교직원 중 일부가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되고 또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우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이달 20일에 회의를 열어 영남공고 임시이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남공고 사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시이사 추천에서 이들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봐주기 부실감사 의혹에 이어 강은희 교육감의 불통과 독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민주노총 환동의 산업연구원 분회는 연구원 측이 시간 외 근무수당과 연차 휴가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 측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줘야 할 시간 외 휴일 수당과 연차 휴가를 공무원법을 적용해 적게 주고 경력직 채용 시 비정규직 기간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해 운영해오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해 3년간 정착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독립해서 농사를 지은 지 3년이 되지 않은 만 40세 미만의 농부로 선발되면 3년간 매월 80에서 100만 원의 희망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선거권 연령이 고3 학생을 일부 포함하는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실에서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올해 경북의 고3 학생 수는 약 2만 3천 명. 이 가운데 2002년 1, 2, 3월생과 4월생 일부가 만 18세에 해당돼 바뀐 선거법이 부여하는 투표권 확대의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고3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1, 7,600명으로 추산됩니다. 선거권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육 당국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서 자칫 의견차로 인한 갈등이 선거법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정반대로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관련 수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의 공백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연령만 낮췄을 뿐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각종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보완 입법을 긴급 요청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참정권 확대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다음 달까지 선거 교육 교재를 공동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예시집과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제24대 서장에 이영호 전 해경청 인사 담당관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호 신임 서장은 2002년 해양경찰간부 공채 51기로 공직을 시작해 포항해경 수사과장과 본청 혁신기획팀장, 인사 담당관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울진군 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에 주성열 전 상임부회장이 80%의 득표율로 다른 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릉군 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에는 정복석 전 울릉농협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전통공예 가업을 승계하는 만 39살 이하 청년에게 자부담 30%를 포함해 월 179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자격은 전통공예 장인의 자녀와 사촌 이내 친족으로 가업 승계를 위해 3년 이상 기술을 전수받거나 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량리에서 영주를 거쳐 안동까지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구간이 올해 말 개통돼도 준고속열차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승계 기자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주와 안동시의 2020년 새해 구상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연말에는 반드시 중앙선 개통을 해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초반대로 좁혀집니다. 마치 올해 안에 중앙선 복선 전철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역시 안동까지의 구간이 올 연말 개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철도 이설로 신설될 안동역 부근입니다. 철도가 복선으로 시원하게 깔려 있습니다. 레일 공사가 안 된 곳도 일부 있지만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에 달해 올 연말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기역 인근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존 선로에 열차가 다니고 있고 바로 옆에 새 선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새 선로 설치가 끝나 하나의 단선이 마무리되면 열차 운행을 이쪽으로 옮긴 뒤 나머지 한 단선을 기존 선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동시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단선 완공은 올해 8월, 복선 완공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즉 역 구간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즉 영주역도 그렇고. 결국 올해 말 개통이란 표현은 하나의 선로만 완성해 이 선로로 운행을 옮기는 운행선 변경을 의미합니다. 서울과의 운행 시간을 단축해주는 준고속 열차 EMU 250의 정상적인 투입도 이에 따라 올해 말이 아니라 복선 개통 시점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철도공사, 코레일의 홍보문화실은 그러나 EMU 250 열차 투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통되면 투입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오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울진경찰서는 북면의 한 가요주점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거래 장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장부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2차 비용이라고 적힌 수십여 명의 카드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부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 주점에서 일했던 여 종업원이 대전의 한 여성단체에 넘겼고 경찰은 이 단체가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카드 사용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에서 6도로 오늘도 춥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고요. 다행히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6도, 경주가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